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우유는 서울 우유인데 불로유를 잠깐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있고, 불로유라면은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예? 얼마 전에 이제 제 여기 바로 내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옆집은 좀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데, 이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불로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 내가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통화를 하고, 또 만나기로 했었는데, 좀 요즘 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차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은 이 불로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 동영상을 찍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불로유를 계속 또 마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이 허경영 님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인님이라 그렇게 하죠. 신인님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분이 박식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위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수금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冥王성, 해왕성 이렇게 있고, 또 그 위에 또 태양계 위에는 은하계, 은하단 이래 가지고 이 우주가 무한히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들, 이제 하늘의 별을 관찰하시는 그런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만원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이 나온 지가,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고 이래 된 거는 아마 한 20년 된 것 같잖아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막 더 좋아진 것은 불과 한 10년, 5년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만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우리 인류 역사상 맨 먼저 놓은 때가 언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세 시대가 지나서야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서양에서. 그전에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은 사람 눈을 통해서 관찰하잖아요. 관찰했죠. 이제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발견한 사람이 아마 어쨌든지 간에 천년의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만원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되고, 그래 지금은 이제
전파만 환경까지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10,000개 정도 헤아릴 수 있다. 막 그 정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별을 헤아려 보는 거는. 그런데 만원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별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고요. 훨씬 더 많이. 그렇듯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배우는 그 양에 따라서 그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도 있고 또 영적인 또 수준이 있고 그래요. 그 수준에 따라서 허경영 총재님을 보는 것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영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놓은 전파만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별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냥 이름 막 헤아릴 수 없이 막 그런 많은 별 아닙니까? 362무 8,800불인가? 원래 그 하늘의 별의 숫자가 그랬는데,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 급, 항아라, 불무, 이게 이제 헤아리는 하나의 그 단인데 362무 8,800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만원경이 좀 수준이 떨어질수록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 정도 보고 억단위,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체, 극, 항아라, 불무까지 보려면은 만원경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이분이 참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한다 이러면은 이분은 영적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다, 천재다 이러면은 막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또라이고 미친 개이고 말이지, 뭐 사기꾼이고 뭐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그 동물과 같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나친 말인가, 이렇게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타인의 아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뭐 유교, 기타, 뭐 동학, 그리고 강정산, 뭐 이런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가르침을 이제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 종교를 초월하게 된다고. 초월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으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이 우유는요, 이 위에 보시면은, 나도 뭐를 진짜 안경을 끼고 봐야 되니까, 안경을 끼고 보니까 잘 보이네. 자, 이게 이제 찍혀 있거든요. 요거는 2023년입니다. 원래 0223 이거는 원래 2023년 그 밑에 거 봐야 되네. 0211 이거는 2023년 그 연도는 표가 안 찍혔네. 원래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2023년은 빼고 0211은 2023년 2월 11일 날 아침 8시 7분에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우유는 이제
12일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2월 23일 8시 7분까지가 이제 이것을 마실 수 있다. 그 지나면은 마실 수가 없다. 이제 이 말 아니에요. 한 12일간 있는데 내가 이 우유를 산 날짜가 보면은 2월 17일 날 샀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 만들고 한 6일 뒤에 이제 이 우유를 샀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있으니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사고 이 밑에는 2월 17일 이거는 내가 쓴 거예요. 2023년 2월 17일 날 이 우유를 쓰고 이름 이제 허경영 이름을 적고 또 사진을 하나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용안이 이제 이렇게 부착된 요 사진을 스티커에 붙였습니다. 붙이고 난 이후에 오늘이 2023년 5월 10일이니까 참 블루유 매일 마시는 분한테는 참 진짜 이거 너무 이거 설명이 할 것도 없는데 또 처음 블루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2월 17일 날 사고 오늘이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2월 11일 날 이 우유를 만들었으니까 오늘이 3월 11일, 4월 11일, 5월 11일이니까 딱 3개월 됐네요. 3개월. 3, 4, 5. 3개월 된 우유입니다. 냉장고,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저기 먹고, 이 우유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썩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유가 한번 쭉 따보겠습니다. 처음 땁니다. 처음 하면 딱 하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따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밀폐가 됐다. 밀폐가 됐는데, 이걸 이제 떴습니다. 우리, 우유를 이제 처음 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떴는 모습이거든요. 이 처음 떴습니다. 떴고,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버거컵인데, 이것도 허경영 컵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영안이 있는 그런 컵입니다. 이 컵에다가 따릅니다. 우유를, 석 달 된 우유예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석 달 된 것 같으면 뭐, 보통 때 같으면 썩을 건데 내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금방 산 우유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참. 굉장히 고소해요. 나는 대천사는 아닌데 우유가 고소합니다. 이것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불로유라 그래요. 우유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유를 마시면은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만병통치다 이래 보면 됩니다. 만병통치. 그 뭐 몸이 어디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갑상선이나 무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우유를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루에 이제 이것을 한 아침 저녁으로 한 2컵 정도 이렇게 한 3개월 마시게 되면은 뭐 웬간한 병은 다 낫는다 이제 이래 보면 됩니다.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고혈압 뭐 고혈압 약을 계속 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우유를 이렇게 마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은 고혈압 또는 변비 또 무슨 위가 좀 안 좋으시는 분들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안 좋으시는 분들은 이 불로유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모든 병이 이렇게 낫게 되고 또 젊어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굉장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염룡 분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가 안 썩을 것 같으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그 한 병에 이게 뭐고 이게 한 병에 3,400원에서 3,600원 이렇게 해요. 맛마다 다 틀려요. 그럼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썩을 것 같으면 이렇게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여튼 이건 한 1,000병, 2,000병, 3,000병까지도 만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몇십 개는 헤아려 보진 않아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안 썩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염룡 이름을 안 적으면은 다 썩어버려요. 한 열흘만 지나도 썩는데 3개월 지나면은 안 썩는다는 것은 좀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썩는 거, 아까도 말이 반복이 되는데 안 썩는 것만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신비한 어떤 신비한 어떤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한테 몸에 엄청 좋은 걸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불로유. 불로유는 아무나 마시나.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많이 며칠째 못 찍고 그래 있는데 참네. 참 나는 그냥 늘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다 차마 유튜브 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집에 하여튼 좀 일이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로. 그래가지고 나주로도 내가 이제 좀 무슨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항상 33 공약을 이렇게 외우거든요. 33 공약뿐만 외우는 게 아니고 기타 이제 흑염룡 우리 신인님께서는 우리한 그 가르침이 굉장히 깊고 우리가 진짜 암기를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거기 뭐가 있더라. 흑염룡 총재님을 이제 보면은 그 래프라는 말도 있고 이제 처음에는 웃게 되고 그 다음에 런이라는 말도 있어요. 런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강연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적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라든지 자본주의의 3대 원칙 또는 간디의 7가지 망국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흑염룡 총재님의 공약이 뭡니까? 저게 제일 첫 번째가 국민 배당금이에요. 공약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이제 매월 최소한 15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는 220만 원을 이제 매달 지급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약이에요. 국민 배당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큰 공약이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혼 문제.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결혼자금 1억 원, 그리고 주택자금 2억 원, 합해 3억 원 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출산할 때 이제 5천만 원 준다는 거. 그게 이제 큰 공약 중에 좀 제일 큰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18세 이상 1억 원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돌았나?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또 실제 또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3억, 부부 합해가지고 3억을 준다는 거, 출산할 때 5천만 원 준다는 거,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이제
국민 배당금이죠.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해가지고 국민은 주주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주주로서 이제 배당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매달 150만 원 18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은 220만 원 받게 되면은 그건 무슨 돈으로 이제 그렇게 주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할 때에 거기 이제 그 삼삼 공약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예산의 한 60%는 딱 줄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국민들 모르게 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된 그 책자가 오면은 트럭으로 한 트럭이라 그래요. 그것을 어느 세월에 누가 다 읽어보느냐고. 못 읽어봐요. 못 읽어본다고. 책 한 권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 빡빡한데 그 관련된 그 서류가 그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책이 한 트럭 넘어요. 한 트럭이 넘는다고 어느 세월에 다 보느냐고. 위에서 뭐 원내 총무라든지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찬성해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 뭐 600조 중에서 뭐 1, 2조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뭐 싸우고 그렇게 한다고. 나머지는 그냥 598조 이런 거는 그냥 손도 못 대요. 그렇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대하게 아마 우리나라 예산을 이렇게 손을 대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팍 줄여야 된다고. 탁 줄일 수가 있어요. 줄여도 얼마든지 국가는 잘 돌아가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그것을 일년 국가 예산에서 그 7번째가 소득혁명이거든. 7번째가 배당혁명, 8번째가 소득혁명이지. 그러니까 7번째가 그래, 7번째 배당혁명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50%를, 60%를 전략을 할 수 있다고. 전략하면은 한 300조 원은 지금 얼마든지 지급 안 해도 국가는 팽팽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봉급 주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잘 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세법을 이렇게 고친단 말이에요. 세법을 36가지의 종류 세금을 이제 한 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하나 딱 줄이면 거기서 1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상류층의 탈세가 심해요. 그것을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돈이 생긴다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사업자, 그게 이제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이 6가지거든. 근데 그 마지막 번에 보면은 그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를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100조 원의 돈을 이제 이렇게 창출을 해서 국민에게 이제 돌려준다는 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 비례 벌금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도소 같은 걸 싹 다 없애버려요. 한 군데만 놔두고 악질범들, 강력범들 한 군데만 놔두고 이제 재수관리비 이런 것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림으로써 거기서 100조 원의 돈이 또 창출이 돼요. 재산 비례 벌금형,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신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이제 그 한 60%를 전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거든. 그게 17번째가 화폐혁명인데, 거기에서 약 한 900조 원의 돈이 나와요. 그건 화폐 변경을 해버리면 된다고.
지하자금 900조 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그게 900조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를 한다고. 유치를 하게 되면은 유엔 산하단체 500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고요.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엔 분담금을 우리가 이제 받게 돼요. 받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만큼은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한 3천조 세 번째 걸쳐서 일본은 양적 완화 했거든요. 그건 이제 스와핑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그 스와핑을 함으로써 3천조 정도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그 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서 그 강의를 하신다고.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정말 할 때마다 이제 다 내용이 다 틀린다고.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꼭 우리가 이제 메모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될 것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암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딴 데 좀 이렇게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요즘 제대로 잘 안 돼요. 한포롭제 그래요. 한포롭제 그래요. 말하기는 좀 그렇고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나는 이제 워낙 이제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난 알고 싶어요. 모든 게 궁금해요. 우리나라 이제 무속인의 세계가 있어요. 무속인들. 그럼 무속인이라면 아주 천대시 하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종교가들도 있고, 무속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또 좀 저질스러운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 중에는 영대가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속인들을 크게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심정은 다 이해를 하려고,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윤홍식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는 내보다, 그 사람이 원래 50인가 갑인생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 근데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나이 어린다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나는 나이가 68세라도 운전을 못 하거든. 그런데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애들도 다 운전하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가오 세워봐요. 뭐하노? 안 그래? 그런데 윤홍식 씨가 내보다 나이는 한참 적어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 잘못된 거는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영적 수준이 아직 진화가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를 말을 또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대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모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노덕봉 씨가 어떤 사람이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하고의 인연관계를 정대택 씨 입장에 서가지고 자기가 겪어봤느냐, 노덕봉 씨의 심정에 대해서 느껴봤느냐, 못 느낀 것 같더라고.
그 윤홍식 씨도 자기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노덕봉지처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그 장모 최은순 여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서 구속이 되고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가족하고 이상관계가 되고 또 재산이 다 날리게 되니까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윤홍식 씨 말이야. 그 사람 그 뭐야 그 사람 내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천지가 나와 하나다 이거예요. 원을 하나 또 그려놓고 말이지. 원불교 보면 그 있잖아. 뭐 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참나 그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참나를 찾아라 이제 이건데 공부도 많이 했지. 뭐 노자 뭐 공자 해갖고 뭐 성경 뭐 불교 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늘 하는 게 이제 참나, 원래 나, 이걸 찾아라. 그냥 거기에서 너 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그 허경영 신님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이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덕봉 씨나 정대택 씨를 비롯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그 최은순, 그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통이 터져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해보라고. 자기가 보는 눈이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고. 어? 안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무속인의 세계가 보면은 어떤 거야 뭐야 뭐 국무총리가 있어요. 진의정 씨인가? 그 국무총리의 그 조카인가 이 사람도 아주 그 얼굴 잘생겨서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기가 오니까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물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죽을래 받을래 이제 이거예요. 이런 무속인의 세계가 있어요. 짝두를 타잖아요. 짝두 같으면 그 시퍼런 그 짝두 위에 사람이 발을 서면 그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안 나잖아.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영빨 잘 받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그냥 잡스럽게 생각하면, 물론 잡스러운 연놈들도 있겠지만은 영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뭐든지 알고 싶어 하니까 난 알고 싶어요. 모든 게 궁금해요. 다 알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뭐가 또 알고 싶느냐 하니까 그 석가모니가 이제 한 80살까지 살다가 살아있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디 무상정덕각 해탈을 하고 말이야. 육통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번 태어났다고 죽고 이러다가 강정사로 태어났는가 봐. 신인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분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있죠. 그분이 지금 이제 석가모니가 강정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는데 그분이 진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석가모니 다음에 뭐냐 여러 개 거쳤을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2500년 전 같으면 강정산 태어난 지가 1871년이니까 자기가 100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 전생이 아무리 못해도 한 25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5번이 누군지 그거 다 알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정재희 우리 대천사님이 이름을 밝혀서 참 미안한데 이분이 이제 전생이 세종대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부산에 이제 대천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전에는 또 무슨 전생이었나 이게 또 궁금해요.
알고 싶거든. 세종대왕에서 이제 또 이순신 장군까지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세종대왕이 이시조선이 생긴 지가 1392년에 생겼고 뭐 세종대왕 해봐야 뭐 1400년대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그 인순신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으니까 뭐 세종대왕 죽고 바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거쳤거든. 한 번이나 두 번 거쳤다고. 그럼 한 번, 두 번 거쳤을 때 그 전에 영혼이 뭔가 이것도 알고 싶다고. 끝이 없어 나는 알고 싶은 게. 그리고 이제 그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0년 정도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강의를 쭉 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전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지금 계속 밝혀 나가고 있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강정산 석가모니의 이제 그 전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선우 진인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나왔고, 노자가 나왔어요. 저기 김창웅 우리 고문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갈량도 나왔고, 척천무도 나왔고, 그리고 명성황후 이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최서진 우리 이사님이시고, 베드로는 이제 백선우님이고, 그리고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제 이영숙님이시고, 그리고 안드레인가 뭐 이런 분은 또 무국대도 의장님인가 뭐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뭐 한 3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성인급에 속하는 세계 4대 성인은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지만 5대 성자 같으면 그 속에 이제 최순 대신서가 들어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들어가고, 그리고 강정산이 4대 종장을 바꿔버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서교의 종장을 마테루치 신부로 바꾸고, 불교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자리를 이제 쉽게 개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 내려와 이래가지고 그것을 진묵선음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 대신에 주자로 바꿔버렸어요. 주자로 바꾸고, 도교에서는 이제 도교의 주장이 최순 대신사 이거고, 역도의 주장은 이제 김일부 대성사고, 이런 걸로 다 교체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아직 이제 주자 진묵스님, 그리고 마테오리치 그리고 김일부 그리고 최순 대신사 이 5사람은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나머지는 뭐 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제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고, 나머지는 저 장량이라든지 장자방 말이에요. 한신이라든지 뭐 이런 꾀돌이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뭐 뛰어난 과학자, 위대한 영혼들이 12,000 도통군자들이 이렇게 하늘궁에 다 모여드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4대 종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김일부 대성사, 그리고 최순 대신사, 진묵스님, 마테오리치, 그리고 주자,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인님께서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나는 이제 언제 갈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모르잖아.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여튼 신인님 강의를 이제 들을 때까지, 진인님이 이제 하나인지, 달도 하나 별도 하나, 뭐 달도 하나 태양도 하나듯이 진인님도 하나,
신인님도 하나, 신인님은 한 분이지. 그런데 진인이 한 분인지 그때까지 한 분이라고 끝날지, 안 그러면 또 한 분 더 있을지, 두 분 더 있을지, 세 분 더 있을지, 그런 걸 또 궁금해요. 한 분 있으면 그거 알 수 없는 기고, 두 분, 세 분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뭐 그런 대로 있고, 100명 있다 그러면 있는갑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추측해보는 건 간단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어제 깝깝해서 윤홍식 씨 이 사람이 말이지, 윤홍식 씨나 윤홍식 씨의 아버님, 자기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똑같이 노덕봉 씨나 정대택 씨처럼 당했다고. 분명히 당한 거야.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단 말이야.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런 말이 나오겠어. 똑같이 제대로 알아란 말이야. 제대로.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한 이후에 말이야, 자기 만주군관학교 다닐 때 군대 생활하면 하루 늦게 돌아도 고참이잖아. 근데 계급이 높다 이러면 굉장한 거라고.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 별자리 출신들이 더 있었다 이 말이야. 자기 육군 소장이잖아. 육군 소장일 때 구테타를 했으니까, 혁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서 딱 볼 때 키도 조그만하지, 자기 새까만 후배지, 이래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예의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박정희 대통령, 박 의장은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옆에 있는 경호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박종규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 놔두지 않지. 그냥 이 새끼가 너한테 임마 이 버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예의가 없이 이렇게 하느냐고 막 주먹으로 막 훅을 한번 갈겨버린단 말이야. 배때질 하면 때려버리든지, 그러면 구두발로 막 촛대뼈를 쎄리 까버리거든. 장관이고 차관이고. 대한민국이 어딨냐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버려야 기강을 잡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박찬종 씨나 박찬종 씨하고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표, 그리고 이제 고성국 티,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정규재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우파에 들어가요. 우파. 그럼 이쪽으로 보면은 좌파에 이쪽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김용민 박사, 최진봉 교수, 정봉규, 그 안동 사람 또 누구야, 하여튼 이런 좌파에 속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진보에 가까우신 분들이지. 근데 이 무속의 세계는 진보도 없고 좌파도 없어요. 그냥 이래 보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 영대가 밝으신 분이 있어요. 이 세계를 단디 알아라고. 이 사람들은
영대가 밝은 분이단 말이에요. 물론 허경영 총재님은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본다고. 못 알아보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뭐 가게를 차려놓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게를 차려놓고 일할 거 아니에요. 가게를 차려놓고 이런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지금 바지를 하나 얻었는데 여름 바지 그거 줄여야 되잖아. 줄여야 나는 반바지를 잘 입고 다니니까 그 줄이려면 옷수선 하려면 옷수선 집에 가는데 그 사람 옷수선 하는 기술이 있어야 그 옷수선 가게를 낼 거 아니에요. 어? 안 그래? 옷수선 할 그 기술도 없는 그 옷수선 가게를 낼 수 있느냐고. 대나무 꽂아놓고 점 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용하게 점을 친다는 사람들은 그 뭔가 조금이라도 알아맞추는 게 있으니까 그런 가게를 차려낼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댓글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그 댓글이 뭐냐? 그 국민들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 언제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뭐 하여튼 좀 오래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라. 이제 이것이 그 무당 이거 점치는 사람들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좀 용하다는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다 보니까 그 사람들 댓글 달린 걸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온나 이거예요. 이게 아마 70%라고. 70% 국민들의 마음이. 나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뭐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교육제도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성일 씨라고 이름이 원래 신방호인데 내보다 이 사람이 1978년생이더라고. 무호생이던데 무호. 그러니까 나의 내가 기독교를 이제 배울 때 나는 고현범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고현범 목사님이 1918년 무호생이라고. 그 뒤로부터 딱 6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신방호라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신이야 완전 신이야 뭐 이거 요즘 이제 하늘군 그 강의 마시면 그 노래도 잘 부르시는 젊은 분이에요. 뭐 젊어도 나이 이제 이분도 50 가깝대 보니까 46인가 그러니까 46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는 뭐 남진의 님과 함께도 오고 부르더라고. 허경영과 함께 500궁에 살고 싶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게 허경영과 500궁에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노래도 부르던데. 이 사람이 이제 본자 스튜디오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하고 1시간 정도 대담을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쭉 봤어요. 보니까 신방호 씨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신성일로 이름을 바꿨지. 이 사람도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017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2022년에 작년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플러스 이제
임기로 말하면 60개월, 횟수로 말하면 5년, 날로 말하면 1825일인데, 그러니까 2022에서 플러스 5 하면 2017년 5월 10일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아니에요. 60개월 아니에요. 그때까지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그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단 말이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나 이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그런데 그 신방호 씨 하는 말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코앞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이지, 예수 살아 있을 때 2000년 전에 뭐 천국이 at the hand, 손앞에 있다 이제 이런 말 했는데요. 그 손앞에 있다 한 것이 2000년이라고. 그 날짜하고 그걸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잘 피해는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코앞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뭐 틀리지 안 틀리지는 모르지만은 내년 총선이 4월 달이에요. 2024년, 내년 갑진년인데 용띠인데 2024년 4월 10일인가 그래.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또 뭐 이렇게 좀 앞을 좀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그래, 대통령 선거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나는 하나 보면 뭐 끝까지 많이 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속인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 미래를 예측하신 분이 한 3, 40명 걸 보았다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 가을 겨울로부터 이제 촛불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도 눈에 보인다 하고, 이것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영대 밝은, 쌍말로 말하면은 무당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은 무당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좋은 말이 없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윤창중 씨 같은 이제 아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나왔고 뭐 일본 게이오 대학인가 거기서도 수학했고, 미국 하버드에서도 수학했고,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 오래 했고, 한국 일보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뭐 이런 분이 이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죠.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 사람도 작년부터 그래요. 이 정부 이래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그러더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그 5월 10일 날 그 국민의힘당의 그 김재원이가 당원권 정지 1년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지금 5월 10일 날 결정 내렸으니까 내년 5월 10일까지는 당원이 아니다 말이야. 당원권 정지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가 없지. 없게 되고, 태영호는 살았어. 태영호는 3개월 정지니까 최고위원 자리에 내려오고, 3개월 정지 받았으니까 이제 8월 달 되면 풀리니까 공천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다 잘리는 거야. 지금 홍준표라고 대구시장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상임고문에서 잘렸거든. 김재원 씨 오늘 뭐 당원권 정지 1년 먹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잘렸잖아. 뭐 당원권 정지니까.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벌써 날라갔고, 나경원이 날라갔잖아. 안철수 뭐 지금 사이가 좋은가? 받쳐주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 문어로 말하면 다리가 다 잘리나간 거야. 뭐 몸뚱아리만 남아있다고. 얼마 가겠느냐고 이게. 이런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잖아. 변희재 씨가 우리나라 정치를 끌고 나가는데 아주 제일 앞장서가 있는 분인데, 최태원이가 그 계약서 그 위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SKT도 날아가고 SK도 날아가는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주.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변희재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나도 원래 많은 경험이 좀 그런 데 있지만은 어선 일을 할 때는 남이 내를 도와주겠다 이 생각을 아예 버려버려요. 내 단독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돼가지고서는 한두 사람 도와줄 줄 몰라도 아예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를 내리끌어앉는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겠나? 안 도와줘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그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대먹는데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히 시각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최태원이도 그 관련이 돼 있다고. 태블이 그 조작하는데 판사가 재판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안 하고 그냥 근데 참 긴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변희재 씨가 무기 단식으로 이제 6월 달에 뭐 곧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여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우리가 무역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계속 적자가 아마 오래됐다고. 적자가 계속 적자야. 이거 얼마나 가겠느냐고. 뿐 아니라 하나가 얼마 못 가면 한 사람은 그만큼 등장을 하잖아. 그게 뭐냐? 그게 불로유 아니냐고. 불로유. 어?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의 어느 날. 자, 이 불로유를 이렇게 마시면은 불로유가 썩지 않는 거, 이게 희한하잖아. 우유만 안 섞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우리가 밀가루를 막 해외에서 막 가져오는데, 거기도 방부제를 엄청 넣는다고. 그리고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방부제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러는데, 이 방부제가 없는 시절로 돌아가니까, 어떤 세대로 이제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은 허경영 총재님이 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요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시다가 그 5월 7일 날,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왔다가 5월 8일 날 이제 1박 2일 하고 이제 롯데호텔에서 하루 꼼짝하고 간 것 같은데, 오염수 이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그 우리 여기 한 분이 가 있잖아요. 최경우 이분이 가 있고 지금 그분이 천신만고 끝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것이 일본에서도 이제 터진다고. 진실은 터진단 말이야.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터진다고. 송곳은 티 녹이 돼 있다고.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 하다시피 이런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김용민 씨나 저 변희재 씨,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아주 심하게 말을 해요. 나는 거기에 비해서는 양반이야. 원래 내가 안동 양반이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처럼 말이지.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면은 공화당이라고. 안 그래?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잖아. 그 앞에, 바이든이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진짜 바이든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
지금 있는 거는 가짜 대역이 4사람 있다는데 4사람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지 그거는 이렇는지 저렇는지 그런 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 바이든 그다음에 트럼프 공화당이잖아. 그 이전에 오바마 민주당. 오바마 전에 저기 누구냐 저 부시 아들 부시 그 공화당이거든. 아들 부시 전에 클린턴 민주당. 그 이전에 아버지 부시 공화당이거든. 그 이전에 레이건 공화당. 그 이전에 카트 민주당. 그 이전에 포드 공화당. 닉슨 공화당. 존슨 민주당. 거꾸로 한다고. 케네디 민주당.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뭐 공화당이거든. 그 트루만 민주당. 루즈벨트 프랭클린 데나 루즈벨트 32대지 아마. 32대 프랭클린 데나 루즈벨트가 민주당이잖아. 그건 민주당 하면 공화당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1당 하면 2당이야. 이 대가리 속에 이렇게 다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번에 나간다 이러면은 내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번에 다음에 허경영 총장 오면은 국민의힘당 후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로 놓으면 진짜 이번에는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국민의힘당 후보 이제 경선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후보 경선에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들어갈 때 반대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고. 반대가 있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혁명을 할 때 이 빨개 새끼야 이랬다고. 그리고 저 백선엽 그 다보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그 동생이 백인엽인데 이 사람도 장군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엄청 모욕을 줬어요. 그 지휘봉 가지고 철모를 가지고 막 대가리를 직접 때린 게 아니겠지만은 철모를 뚝뚝뚝 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욕적이냐고. 반대가 있겠지. 전에 그 안상수 저 서울시장이 말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에 후보 그 당시에 15사람인가 나왔잖아.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늘궁 찾아왔었을 때 그때 뭐 국민의힘당에서 왜 저런 허접한 사람을 만났냐. 이 징계를 줘야 된다.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들어가게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 왜냐? 무료급식 지금 1년 이상 지금 뭐 아마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뭐 아마 한 몇 살이야? 원래 75세니까 한 50년간을 이렇게 하셨잖아. 오늘 뭐 네이버나 이렇게 보니까 저 주요 일간지에 이제 이렇게 무료급식 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직접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잖아. 그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단 말이야. 하도 언론에서 나쁘게 표현해놨지만은 기독교를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지구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니체가 한 말인데 맞는 말이라고. 불교의 그 신앙을 제대로 해보라고. 이 일체 중생을 그냥 모두 성불시키겠다 이 말 아니야. 내만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니고 말이야. 이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해보란 말이야. 끝까지 해봐. 강경사님 말한 거 말이야. 이 인류 역사, 인류 모든 인류를 강경산 정신으로 만들겠단 말이야. 그렇게 직접 해보라고. 그 도달지점이 허경영이란 말이야.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단계 위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야. 여기. 그래서
이 하늘이 대통령을 낼 때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성인 군자도 내지만은 참 희한한 연놈들도 이렇게 내요. 지로기마라고 있어요. 지로기마. 사슴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말이다 그렇게 하면은 스승님께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봐야지 손을 보면 되는가? 스승님이 말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둔한 사람이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1만 2천 명 속에는 들어가겠던데 좀 끄트머리 1만 2천 명이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참. 그래서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가 됐다는 거, 이 굉장한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15사람 정도, 뭐 꼭 15사람은 아니지만은 거기 한 사람 들어간단 말이야. 장기표 씨도 그게 그 안에 들어갔다가 1차에 컷오퍼가 됐지만은 하태경이 뭐 이런 사람들 다 1차에 잘렸잖아. 그런데 일단은 나가더라도 TV 토론을 한다고. TV 토론에만 나가면은 허경영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야. 그 내가 내 이야기 하잖아. 아마 이 이야기한 거는 여러 수백 번의 이야기 했다고. 임주리가 불렀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말이야. 이 사람 립스틱 짙게 바르기를 한번 히트치기 전에 얼마나 무명 시절에 서러움이 있었냐고. 그러나 자기가 한 히트를 치니까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잖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남진님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좀 이렇게 실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가슴 아프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노래가 히트를 치다 보니까 좀 남진의 시대가 왔거든. 남진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내 중학교 다닐 때 남진 하면은 그냥 굉장했다고. 이주일 씨라든지 양현이나도 양현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고 이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자기 친구들한테 토큰 그 버스 회수권 별명이 회수권이야. 회수권 하나만 빌리도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라면 한 그릇만 좀 사달라. 네 그랬다고 양현이가. 그러다가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노래 부르고 이래서 히트를 치가지고 자기 어떤 거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알려질 때가 있다 이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수천 억조만 배의 강한 그런 성공을 이번에 하시게끔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연로화가 인기가 얼마나 오르겠느냐고. 그게 바로 신성일 씨 말대로 코앞에 있단 말이야. 코앞에. 나는 코앞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손앞에 있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2000년이 넘어서 진짜 된 거고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안 해. 나는 내년 총선 전에 있다 봐야 돼. 2024년 4월 10일 이전에 대선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뛰어나 아까 내가 윤창중이 이야기했지만은 윤창중 씨나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의 정치 평론을 내가 다 듣고 있잖아. 듣고 있을 때 볼 때에 내년 총선 전이야. 총선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 경선하는 그 과정에만 놓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또 일본에서나 뭐 불로유 이게 이제 터진단 말이야. 지금 시시시하면서 내 동영상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 이게 터지는 거야, 이게. 언론에서 한번 터뜨려 주보라고. 한 방에 그냥 터진단 말이야. 이게 원자탄이란 말이야, 원자탄. 불로유탄, 이런 거. 이 허리케인이 막 불어온다, 이 말이야. 허경영에, 막 어마어마한 이런 태풍이 불어온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을 정치판을 완전히 확 썰어버린단 말이야. 사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썰어버리듯이 사로 태풍보다 1000만 배 강한 이런 허리케인, 허경영 광풍이 와 불어와 버린단 말이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씩 주보라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대한민국 경제가 확 살아나 버린단 말이야. 결혼할 때 3억씩 주보라고 애기 팡팡팡팡팡 놓는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진짜 다 됐다 이 말이야. 스승님께서 달을 보라고 손을 가르쳐주면 손을 보면 되는가? 아, 스승님이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 모르지 뭐. 나는 그게 궁금한 게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의 앞으로 한 300년 이상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몇 회까지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건 그래. 뭐 그때까지 진인이 하나, 신인 하나, 뭐 그렇게 끝날지. 뭐 진인이 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지 그거야. 나머지는 뭐 관심이 없고 그래요. 나는 그 진목선이 마테오 리치,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주자, 뭐 소크라테스 아직 안 밝혀졌거든. 또 마음에 또 이제 이렇게 또 한가닥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누군지 뭐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학자고 군인이고 무슨 이런 뭐 성자들 다 똘마니들이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